자, 환양여원이라는 욕설이 있습니다. 보통 뭐 끼가 있는 정숙하지 못한 해픈,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여자를 욕보이는 그런 표현이죠.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서도 이제 서방지를 하는 여자 또는 창녀를 일컫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환양연이란 말 어떤 일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조선 여인들의 이야기인데, 당시 이제 그 청나라 심양으로 포로로 잡혀간 조선의 여인들은 몸값, 숙환비라고 하는데 몸값을 내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향녀가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환양녀가 아니다라는 설도 있는데, 중국어로 참녀가 환양이라고 해서 환양녀다. 환향녀라는 한자어를 봤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은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환양녀, 정말 그 뜻이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그 여인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향녀, 한자 뜻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병자호란 당시에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을 정말 환양년이라는 말로 써도 되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던 뼈아픈 역사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을 보면 우리가 보인다.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 흥미로운 썰이지만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사실이었을 것 같다라는 그럴 법한 이야기. 야설을 보는 시간, 야사시. 때는 1237년 1월 30일. 1636년 인조 14년부터 이어진 병자호란의 끝자락. 조선이 청나라에게 항복을 합니다. 자,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죠. 1627년 후금이 일으킨 정묘호란 이후에 약 10년 만에 발생한 전란입니다.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의 판도를 크게 바꾼 사건인데, 청나라가 왜 쳐들어왔냐? 청나라의 목표는 조선이 아니었어요. 고려 건안 전쟁과 똑같이 청나라의 목표는 명나라 대륙 진출이었거든요. 그 뒤에 있는 조선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꼼짝 마. 우리 명나라 칠 때 확 그냥 까불면 가만있어! 라는 차원에서 일으킨 것이 병자호란이거든요. 병자호란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는 임금 국가가 돼버리고 조선은 신하 국가가 돼버려요. 역대 우리 한민족이 말갈족, 여진족, 만족이라고 비하했던 오랑캐를 받들게 되는 정말 치욕적인 순간이 병자호란, 특히 삼전도의 굴욕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청나라는 제후국, 번국인 조선에게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안깁니다. 야, 우리 명나라 쳐야 되는데 좀 지원해라. 야! 이런 식으로. 동시에 공여 차출도 강제합니다. 당시 명나라는 아직까지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산소 마스크 쓰고 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명나라 역시 지금 신흥 세력인 청나라의 이 어마무시한 파워와 명나라 내부에서 일어났던 각종 밀란 때문에 1644년에 명나라는 멸망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인조가요,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농성을 하거든요. 나와라 해. 결국에는 나오게 돼요. 근데 죄인이잖아요. 인조는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문인 남문 대신에 서문 옆에 개구멍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 왕의 오신 곤령포도 못 입습니다. 남색 군복 차림으로 옆으로 개구멍으로 나온 다음에 삼전도, 지금 롯데월드 옆에 있는 곳이죠. 포구였어요. 그 포구를 건너야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콩타이지가 왔어요. 온 다음에 끌려 내려온 인조 보고 3번 절한고다기보다는 땅에 머리를 박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예절인 삼배부고두의 예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청해요. 청태정은 조선국왕 뭐 앞으로 잘 지내보자. 조선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인 날입니다. 삼전도 굴욕이에요. 나중에는 롯데월드 가서 롤러코스터만 타지 마시고 삼전도 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구리 바로 뒤에 있어요. 임금이 이런 꼴을 당하니까 일반 백성들 정말 안 봐도 비디오죠. 조선이 항복한 후에 청나라군 수많은 포로를 잡아가지고 당시 청나라 수도였던 심양으로 끌고 갑니다. 철수 행렬이 30일이나 이어졌다고 하죠. 다산 정량용이 저술한 조선판 극방백서인 비어고에 따르면 당시 청나라로 끌려간 여인들 수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현세자 왜 끌고 갔나?
인질로요. 조선 깜로 확 소해서 어떻게 해버릴 거야? 세자빈 강씨도 끌려가고 복림대군도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도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심양에서 8년, 북경에서 1년, 합의 9년 동안 볼모가 돼서 포로 생활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니 일반 백성들 이끌려간다고 해서 나라가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청나라에서는 포로로 잡아간 조선 여성들의 가족들에게 야, 다시 찾아가려면 돈 내라 해. 몸값을 요구해요. 속환비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몸값을 내면 이제 풀려나서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돌아온 그녀, 속환비 내고 돌아왔든지 도망을 쳐왔든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들 환향녀라고 불렀다라고 역설 중에 하나예요. 나라에서 또 못 챙겨줘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왔으면 나라에서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왜 살아 돌아왔냐 해요. 너 가서 뭐 했어? 몸 더럽혀졌지? 정조와 목숨 가운데 왜 정조를 버리고 목숨을 지켰냐? 왜 살아 돌아왔어? 라는 얘기를 했다니까 조선의 성리학 사대부들이요. 환양녀의 존재를 거부를 해요. 어이, 들여. 별의별 생고생을 다 하고 이제 죽음의 그 위기까지 넘기고 돌아온 그녀들에게 또 다른 어너더 헬, 지옥이 펼쳐집니다. 고금 이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습니다고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외아들이 있어 그의 처가 오랑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지금이죠. 속환을 내고 귀국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 가 있는데 여자가 이미 절개를 잃었다면 남편 집안과의 의리는 끊어진 것입니다. 억지로 다시 합쳐 사대부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 never 없는 것으로 절의를 잃은 사람과 짝이 되면 자신도 절의를 잃은 것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선종 조상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 divorce,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삐입 소리를 놀랍게도 진짜 누가 했어요. 인조실록에 등장하는 기록이거든요. 이 도구 소리를요. 1638년 3월 11일 기록으로 환향녀를 이혼시키냐 마냐 논란이 분분했는데 인조 반정의 공신이자 예조 판사를 역임한 장유가 올린 진정서입니다. 아유, 이렇게 시집에서는 며느리가 절개를 잃었다면서 내치려고 했는데요. 그런 반면에 친정 부모는 원통 했겠죠. 딸이 지금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본인의 딸이 천국의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속환을 내고 돌아왔는데 사위라는 놈이 내쫓고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재혼을 한다고 하니 원통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친정 아빠라고 하면 그놈 잡아가지고 아이씨 왕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비서 출신 한이겸의 진정서인데요. 양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저는 동의를 못하지만 일단은 성리학을 국시로 한 다음에 성리학을 나라의 근본으로 내세웠던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서는요. 정절을 잃은 부여자 가문은 자손대대로 문과에 응시하거나 요직에 등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국법이었어요. 이러니 환향녀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웠겠나요? 아니죠. 당시 좌의정이었던 최명길은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최명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고 죽이는 난리에 몸을 더럽혔다는 이명을 쓴 여인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붙잡혀간 부녀자는 모두 다 몸을 더럽혔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입장을 봤을 땐 조선 27명 왕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왕인 인조가 뭐라고 했냐? 인조는 왕이 되면 안 될 왕이었어요. 인조가 뭐라고 했냐면 조선 땅에 그 누구도 환향녀라는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일단 특별법을 반포했는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사대부도 시위를 했죠. 인조 뭐라고 하냐? 사대부 양반들이 이제 왕명을 무시하면서 너도 나도 조강지처가 좋더라. 조강지처를 버리고 세장가를 들어요. 당시 양반들의 머릿속에는 여성의 정절에 대한 개념, 청년아 가서 뭐 했니? 나가.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특별법에 대한 논란은 인조를 지나 아들내미인 효종, 숙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숙종이 인조가 선포한 환향녀와의 이혼 불가라는 특별법 폐지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여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실제로 그 여성 포로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청나라 군, 또 청나라 사람들 집에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데리고 온 조선인 여인 첩, 만주족 본처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유, 집집마다 야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 학대가 벌어졌겠죠. 청군의 본처가 조선인 첩에게 끓는 물을 부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청태종 홍타이지가 남한산성까지 내려왔던 본처들에게 조선인 첩 학대 금지령까지 내립니다. 노비와 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속환비라는 몸값을 지불해야 했는데 일부 고관 대작들이 이제 거금을 쓰는 바람에 몸값이 점점 올라가요. 야, 내 옆에 있는 왕씨는 뭐 100냥 줬다 해. 아니 나는 150냥 줘라. 올라가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몸값을 이제 책정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물거품 돼요. 포로로 끌려간 지 거의 1년 만에 850여 명이 공식적으로 속환됩니다. 끌려간 포로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환양여들에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은 오랑캐 복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녀들을 품어주지도 못합니다.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어지러운 사회 질서를 다 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녀들에게 오히려 유교의 예법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앞서 아들이 환양여인 며느리와 이혼하게 해달라는 장류 진정서 소개를 했죠. 이 장류가 누구냐면 소현세자의 동생, 나중에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의 장인입니다. 나라의 어른이죠. 그렇지만 사회적 책임 안주에도 없어요. 그녀의 며느리 윤씨, 불과 25의 나이 안팎으로 그 스라의 아들을 이미 둔 상태였습니다. 장류가, 그러니까 시아빠가 진정서를 올려가지고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좌의정 최명길은요, 이 요구가 공익을 저해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해요. 한 사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백집의 원망을 품는다면 이게 어찌 화기가 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졌다고 해요. 뭐 참고로 이제 최명길은 당시에 포로 속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인조도 일단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류가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면서 뭐 이 스토리 유야무야 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죽은 장류의 아내, 그러니까 시엄마죠. 김씨가 남편의 이혼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이혼을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또 상소를 올려요.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건요, 팩트인 게 뭐냐면 조선의 이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사대부는 이혼을 못해요. 왕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7가지가 있어요. 국법이 정한 거. 칠거지악이라고 여기 해당이 돼야 돼요. 그 칠거지악을 내세우고 뭐냐? 며느리의 타고난 성질이 못되어 시어른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한 편치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칠거지악이 해당되거든요. 장희의 아내 김씨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조의 안사돈이죠. 결국 인조는 김씨 아들이 독자란 이혼을 허락해요. 칠거지악에 포함되니까 딸 둘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을 계모의 아들로 입적시킵니다.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이 아들에게도 당해요. 절개를 잃은 어미의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한 재산가에서 이제 그 아들내미와 이제 혼인을 추진하니까 당대 성리학자였던 송시열이 환양여의 소생이다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추잡함이 막심하다라고 조롱해요. 이게 당사자가 환양여의 생모와는 연이 끊어져가지고 계모의 자식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는 천년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또 공격을 해요. 여기서 나온 또 욕설이 뭐 호로 자식이다라는 말도 설이 있어요. 호로가 홀 엄마 홀 아빠의 자식이다라는 설도 있고 호로가 오랑캐의 말이다. 즉 호로 자식이 오랑캐의 자식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하여간 화양한 여인들이 10달을 훨씬 넘겨 이 자식의 도전하더라도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거죠. 생모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태어난 자식도 이렇게 배척을 하는 분위기였으니까 환양한 이후에 태어난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 와중에 나라에서 그녀들을 위해 취한 액션은 너무나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한강, 예성강, 대동강을 회절강이라고 하는데요. 회절강, 정조를 다시 얻는 강이다. 즉 회절강에서 몸을 씻으면은 다시 절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삐소리를 하면서 정해요. 청나라 갔다 온 그 여인들은 회절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다시 부활한다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절강에서 몸을 또 씻어요.
죽을 각오로 다시 돌아온 그 여인들에게 나라가 해준 것은 겨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환양년과 환향여, 발음이 비슷해서 서로의 유래가 아닐까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정설, 업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지만 두 단어는 결코 같은 무게로 다룰 수가 없는 말이죠. 땅에서는 전쟁이 끝났으나 환양여들이 조선사회에서 치러했던 전쟁은 그녀들이 생이 닿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환양여들의 역사를 되새기며 전쟁 이멸, 비극과 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야수식 여기까지입니다.